첫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중점적으로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이 빅오고, 또는 뭐 표기하는 방법이 빅오인데, 물론 빅오들을 여러분들이 자료구조나 프로그래밍 하는 시간에 잠깐 소개는 받았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깊게, 그때보다는 깊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하면은, 어쨌든 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럼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제일 효율적인 거, 효과적인 걸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 효과적인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성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능이라는 거는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결과를 주냐, 얼마나 적게 공간을 쓰냐,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시간 복잡도는 좋은데 공간 복잡도는 나쁜 경우가 있고, 또 거꾸로인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뭐 선택이 조금 애매할 텐데, 내 응용에 맞는, 좀 더 맞는 것을 해야 되겠죠. 원래는 성능도 좋고 공간도 적게 쓰는 게 좋지만, 거꾸로 공간을 많이 써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어쨌든 그런 판단을 하려 그러면은 성능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 많이 보는 알고리즘이 이제 정렬 알고리즘 쪽으로 좀 볼 것 같은데,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도 합병 정렬 알고리즘을 살펴볼 거고요. 카라슈바라는 곱셈 알고리즘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 설계하는 입장에서, 또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갖고 있어야 될 어떤 멘트라가 뭐냐면은, 항상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는 없을까.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뭐 이런 것들을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혼자 뭔가 프로토콜과 달리 혼자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고요. 이번 학기에 우리가 살펴보는 알고리즘은 컴퓨터 알고리즘이고, 이 컴퓨터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문제가 주어질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해결하는 것이 되겠고, 이런 문제들은 이 두 가지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입력을 받으면 그 입력에 대해서 뭘 줘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보여주게 될 거고, 보통 프로그램 경시대 관련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으면 거기에 나오는 그 입력, 출력 거기 있을 거고요. 그거를 맞추는, 그걸 해결해주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려는 거고요. 보통 입력, 출력을 이렇게 주어지는데, 좀 더 자세히는 여기 보면 n개수로 구성된 배열이라고 나오는데, 이 n의 범위가 과연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한 시간 복잡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매우 작으면 대충 알고리즘 만들어도 별 문제는 없을 텐데, n이 매우 커질 수 있으면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입력, 출력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항상 우리 경시대 문제 풀어볼 때도 그렇지만 범위를 잘 살펴봐서 그 범위를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좀 맞는 그 성능이 되는 알고리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요 얘기는 교과목 소개 때 보통 벌써 했던 얘기고요. 알고리즘은 명확해야 되고 유한해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저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야 라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쓰지는 않겠죠. 그런 알고리즘들은 종료가 안 되거나, 물어봤는데 답을 한 반은 틀려, 그러면 쓸모가 별로 없겠죠. 느린 거는 좀 쓸모는 있어요. 느리지만 정확한 거는 우리가 활용도는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들은 별로 활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알고리즘을 서술해야 되는데, 내가 만들려는 알고리즘 서술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죠. 서술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로 서술하면은 그거를 코드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고리즘을 서술할 때 말로 이렇게 서술하지 않고 의사 코드 같은 걸 이용해서 언어와 독립적인 의사 코드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나 슬라이드에 쓰는 의사 코드는 약간은 파이썬과 좀 비슷하게 만들었고요. 수학적인 기호가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의사 코드가 이상하다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3학년 정도 됐으니까 의사 코드가 보면 이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잘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이미 설명한 건데 성능이 우수한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알고리즘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는 성능이 우수한 거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알고리즘의 성능들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성능이 나쁜 알고리즘, 성능이 나쁘지만 정확한 알고리즘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때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 입력 크기가 작다 그러면 입력 크기가 제한적이라 그러면 성능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다 편한 것을 쓰셔도 큰 문제가 없고요. 성능을 분석할 때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을 분석할 때 입력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경우, 평균의 경우, 최악의 경우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알고리즘은 항상 똑같은 비용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어떤 입력이 들어오든지 고정된 비용이 소요되는 것들이 있는데 방금 봤던 검색 알고리즘, 순차 검색을 생각하면은 N개의 배열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있냐 없냐를 알고 싶으면 하나씩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면은 찾을 수가 있겠죠. 그 입력의 개수에 비례할 테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맨 앞에 있으면은 바로 끝나겠죠. 없으면 끝까지 갈 거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반 정도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통 최선의 경우는 그 비교할 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걔가 최선으로 잘한다 해서 최악의 경우가 나쁘면은 또 별로 쓸모가 없어요. 최악의 경우에도 빠른 알고리즘이 실제 좋습니다. 사람이 느낄 때는 매번 빠르다가 한 번 느리면 별로 그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우리는 분석할 때 최선의 경우는 보다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 분석을 하려 그러면은 뭘 알아야 돼요? 언제가 최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이용해서 분석을 많이 하는데 더 정확한 거는 실제 평균 비용을 따져보는 거죠. 그런데 평균 비용은 분석하기가 너무 복잡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분석하기가 더 쉬워요. 그리고 실제 해보면 평균 경우나 최악의 경우나 그 시간 복잡도 우리가 비고로 나타냈을 때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균 경우보다는 우리는 주로 최악의 경우 분석을 해서 알고리즘이 좋은지 나쁜지 비교하게 되겠고 이 성능의 분석의 결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알고리즘을 분류하는 거예요. 성능 수준별로 분류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뭐 선형 비용이 드는지 의사선형 비용이 드는지 뭐 다차 시간이 드는지 지수 시간이 드는지 이제 이런 거고요. 이 성능 분석은 주로 같은 문제를 해결한 알고리즘을 비교할 때 주로 우리가 성능 분석하는 거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성능 분석 그래서 이게 좋은지 저 나쁜지 분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성능을 분석해 가지고 문제의 어려운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성능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알고리즘 자체를 뭐 정렬에 사용된 알고리즘하고 검색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비교해서 어느 게 좋다고 해서
그런 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지는 않아요. 검색 문제의 어려운 정도, 정렬 문제의 어려운 정도를 알기 위해서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능 분석할 때의 목표는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알고리즘을 비교해서 그 중에 이제 사용할 거를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시간을 실제 측정해서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행 시간을 측정해서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알고리즘을 구현부터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쓰는 비교 분석은 알고리즘을 구현하지 않고도 성능 의사 코드로부터도 성능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또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실행 시간의 비교는 성능 수준의 분류로 또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얘가 뭐 1.5초에 끝난다, 얘는 2초에 끝난다. 이게 뭐 뭔가 이렇게 기준점이 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비교는 얘가 뭐 선형 비용인지 뭐 이 로그 비용인지 뭐 이런 것들이 수준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또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시간 측정하면은 제가 구현한 것과 또 다른 사람이 구현한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구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르고요. 언어를 사용할 때 따라서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이제 알고리즘 성능을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로그램 경시대에서는 이렇게 제출된 코드를 뭔가 AI 같은 걸 이용해서 아직은 그걸 못하지만 그걸 분석해가지고 얘가 비교가 얼마 되는지 분석을 못하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시간을 이용해서 1초 이내에 끝났나 안 끝났나를 보고 성능이 우수하다 안 하다는 거를 판단해가지고 평가를 하고는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직접 측정해서 비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시간 복잡도를 측정하냐면 입력에 따라서 필요한 그 연산수를 세가지고 그 연산수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 연산수라는 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연산들을 말합니다. 산술 연산, 뭐 대입 연산, 비교 연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주어진 입력 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기본 연산에서도 곱셈하고 덧셈, 또 곱셈하고 비교 이런 걸 보면은 곱셈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시간 복잡도에서 기본 연산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때에는 각 연산의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실제 우리가 그 성능 분석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비교하는 거고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비슷한 연산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결국은 어떤 제일 많이 쓰는 연산에 비례하게 될 거고요. 비용이 그 연산에 의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저거를 한 문구 묶어서 똑같이 취급을 해도 비교하는 거에 있어서 자체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 복잡도는 이제 시간 복잡도와 달리 이제 얼마나 공간을 쓰냐를 파악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복잡도도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의 공간 복잡도를 서로 비교하고 싶은 거죠. 근데 공간 복잡도를 얘기할 때는 입력 크기도 포함을 해서 그 공간 복잡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들은 입력 크기는 어떻게 써요? 다 똑같겠죠. 그럼 결국은 공간 복잡도의 좋고 나쁨을 좌우하는 거는 입력의 크기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그 공간이 되겠죠. 내부적으로 얼마나 적게 쓰냐, 많이 쓰냐, 이거 갖고 이제 어느 게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auxiliary space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사용한 메모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열이 주어졌는데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서 해결하면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은 안 하죠. 근데 배열이 하나 줬는데 추가적인 배열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면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합병 정렬은 또 추가적인 공간을 써요. 그런데 빠른 정렬이나 뭐 힙 정렬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공간을 안 씁니다. 그러면 다 그런 애들은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또 그래프 시간에 좀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래프 관련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래프를 먼저 표현해야 돼요. 입력으로부터. 근데 그래프를 우리가 자료 구조로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 방법이 있는데 인접 행렬을 쓰면은 기본적으로 n제곱 노드 수가 n개일 때 n제곱 공간이 인접 행렬로 필요한 거고요. 인접 리스트는 간선 수만큼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고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공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재기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럼 재기 알고리즘들은 이제 재기적으로 함수들이 호출되니까 함수 스택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함수 스택이 쌓이냐? 최대 그거는 이제 그 재기 호출 트리에서의 깊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깊이를 분석해서 이제 공간 복잡도 분석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 복잡도는 제일 적게 쓸 때를 보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수행 도중에 가장 많이 쓸 때를 파악해서 그때의 공간을 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쓰고 들고 이게 막 줄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썼을 때의 그 공간을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인지 보고 그때 이제 이 알고리즘은 이 정도를 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간단한 거 가지고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앞에서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검색 문제예요. 그리고 이 검색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형 검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비교해서 부위가 찾고자 하는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의사 코드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i는 1부터 n까지. 근데 이제 1부터 n까지 하면은 또 이제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 하면은 색인을 뭐부터 써요? 영색인 쓰잖아요. 근데 이제 책들 보면 알고리즘 서술할 때는 1색인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1색인을 저도 주로 이제 써서 설명할 건데 어떨 때는 또 필요하면 영색인을 써서도 알고리즘 서술합니다. 영색인을 꼭 써야 될 때가 불가피하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1색인 써서 서술할 텐데 저 1색인 쓰면은 약간 또 처음에는 저게 어색하고 1색인 쓴 거를 코드로 옮길 때는 막 잘못 옮겨서 헷갈리는 경우도 틀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쪽이 좀 어색할 텐데 어쨌든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1색인을 써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1부터 n까지면 이제 1부터 n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값이 n일 때도 반복이 되고 n 플러스 1이 되면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은 항상 똑같은 비용이 소요되는 게 아니에요. 일찍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선, 최악, 평균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렇게 의사 코드를 써놓으면은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언어마다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본 연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포문을 구현하는 방법, 또 포문을 구현 안 하고 화음을 구현하고 뭐 다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C++나 자바에 쓰는 포문을 생각해 가지고 기본 연산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최선의 경우에는 i equal 0이라는 초기화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i와 n을 비교하겠고 그 다음에 안에 가서 얘를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루가 돼서 거기서 알고리즘은 끝나겠죠. 그래서 베스트 케이스에서는 총 3번의 기본 연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최악의 경우에는 찾고자 하는 게 없는 경우죠. 끝까지 간 경우예요. 그러면 항상 반복할 때 뭘 하냐면은 예를 할 거고요.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하고 요 비교를 합니다. 세 가지 연산이 들어가는 거죠. AI와 V를 비교하는 거, 색인을 증가시키는 거, 그리고 반복해야 될지 말지 하는 거. 요 3가지를 하게 되겠고, 시작하기 전에 I 초기화 먼저 한번 할 거고, 맨 마지막에 I가 이제 N 플러스가 커져서 한번 비교해서 여기서 폴스가 나와서 끝날 거예요. 그러면 3N 플러스 2 정도의 이제 연산을 우리가 쓸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3N 플러스 2. 그러면 N에 비례한다. 뭐 3배 비례하나 4배 비례하나 N에 비례하는 건 선형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3N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계산해서 하는데 실제 비교 분석할 때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보고 아 저건 뭐 N이네 이렇게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정확하게 해야 되면 지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본 연산수를 최악의 경우에 얼마든지 막 세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근데 평균의 경우를 실제 해보려고 그러면 교재에는 제가 써놨는데 확률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요 맨 앞에 있을 확률, 2번째에 있을 확률, 3번째에 있을 확률, 없을 확률, 뭐 이런 것들을 다 확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는 제가 어떻게 분석했냐면 있으면 이 n개 중에 있을 확률이 다 똑같은 경우로 놓고 또 없는 거를 검색할 확률이 50% 이렇게 놓고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분석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전히 n에 비례하게 나와요. 물론 이거보다는 더 우수하겠지만 그래도 n에는 비례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보통 보면은 평균의 경우는 너무 복잡하고요. 따져줘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최악의 경우로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99번 빠르고 한 번 느리면 별로 고객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생각하겠고 얘는 이제 공간 복잡도를 분석한 건 별로 없어요. 추가적으로 쓰는 게 지역 변수로 뭐 n도 지역 변수 쓸지 안 쓸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쓴다 치면 i와 n 2가지밖에 없고요. 들어오는 건 v와 배열이에요. 그러면 n개 정수와 3개 정도, 그러니까 n 플러스 3 정도의 정수 크기의 공간을 쓰는 거죠. 그러면 n에 비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저런 입력도 배열이 크기가 n이면 그냥 입력 크기는 n이다. 이 정도 놓고 분석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쓸 수 있는데 이게 n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더 쓰면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뭐 n이 100이든 1000이든 요 3개의 정수는 늘 똑같이 쓰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은 거의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이 분석을 이용해서 이제 비고로 바꿔서 표현하게 되겠죠. 좀 다른 예제를 갖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n개수로 구성된 배열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를 찾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 이 첫 번째 알고리즘은 어떻게 돼요? 되게 별로 안 좋은 알고리즘이죠. 첫 번째 요소를 얻은 다음에 그 요소와 나머지 n개를 항상 비교를 해요. 중복 비교도 많이 될 테고 그렇죠. n이고 안에 n이면은 n제곱 정도의 비용이 소요돼. 얘는 뭐 중간에 일찍 끝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보통의 분석에서 가장 많이 연산이 돌아가는 데가 그 알고리즘에서 반복문으로 작성되어 있으면 그 반복문 부분을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이 반복문은
이중 반복문으로 되어 있고 뭐 항상 각 반복문이 n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n제곱번 뭔가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n제곱이 반복되면서 내부적으로 하는 일들은 있는데 뭐 이게 n에 비례하는 건 아니니까 늘 일정한 거니까 n제곱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 그러면 이제 빈도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빈도수를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검사하는 데이터들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범위를. 예를 들면 얘는 지금 수인데 문자 열을 주어지고 소문자로만 구성된 문자의 열이에요. 소문자로만.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자를 찾아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자 빈도수 배열을 만들겠죠. 근데 문자 빈도수 배열은 용량이 얼마인 것만 필요해요. 소문자만 있으면 26개짜리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26개짜리를 만들어 놓고 문자를 하나씩 문자열에 있는 문자 하나씩 보면서 해당 위치를 플러스 해준 다음에 이제 다 계산하고 나면 그 26개의 배열을 26개짜리 배열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 가장 값이 큰 거를 찾으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빈도수 배열이라는 걸 배열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직접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고려하는 애들의 개수가 제한적이고 걔를 배열의 색인으로 매핑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C라는 문자, 아니 C라기보다 어떤 문자가 있으면 여기서 소문자 A를 빼면은 0부터 25까지 값으로 매핑해 주잖아요. 그 매핑하는 함수가 있고 26개의 배열만 있으면 빈도수 배열이라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수의 빈도수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에는 1에서 20 사이까지 수밖에 안 나온다. 그럼 이것도 뭘 만들면 돼요? 21 배열을 만들면 되겠죠. 그 0부터 20까지니까 21개의 배열 만들면 돼요. 근데 수가 제한이 없어. 모든 정수 범위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2의 32승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 쓰는 건 공간 복잡도에서 문제가 있죠. 또 이제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문자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자열 찾아달라. 그럼 문자열을 어떤 빈도수 배열로 매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뭐예요? 해시맵이라는 걸 쓸 수 있죠. 빈도수 배열이 필요한데 배열로는 구현이 힘들어. 왜? 매핑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뭘 쓸 수 있어요? 빈도수, 그러니까 해시맵, 뭐 트리맵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도수를 따져줘야 될 때 내가 간단하게 배열만 만들어서 쓸 수 있는지 배열을 못 만들면 맵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맵에다가 그 맵을 이용해서 그 빈도수 맵을 만든 거죠. 등장하는 숫자들과 그 숫자들이 몇 번 등장했는지를 맵에다가 이제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맵에 있는 모든 그 키와 값상을 보면서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거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n번 반복이 되는 거죠. n번.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contains key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get하는 게 있고 put하는 게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맵과 관련된 연산을 이제 한두 개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분석하려면 맵에 어떤 검색하고 또 맵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 맵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해시맵이면 비용이 얼마예요? 이 가져오는 게 5 완입니다. 해시맵은 그러니까 상수 비용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 트리맵을 쓰면은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비용이 해시맵을 쓰면 5n이 되는 거고요. 트리맵을 쓰면 n 로그 n이 되는 거죠. n 로그 n.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었고요. 얘는 그 개수만큼 반복하는 거니까 n보다는 적겠죠. 왜냐하면 있는 숫자들의 개수니까. 결국은 비용은 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n제곱이지만 추가 공간을 써요? 안 쓰고 있습니다. 얘는 추가 공간을 쓰죠. 맵을 쓰기 때문에. 근데 맵이 해시 맵이면 충돌이 안 나기 위해서는 내가 n개를 저장할 수 있으면 다 다르면 최악의 경우 n개잖아요. 그럼 1.3n 이상은 잡아줘야지 충돌이 적게 일어나요. 그리고 재수 없으면 느릴 수 있어요. 충돌이 많이 일어나서 그것도 약간 확률적인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n을 쓰는 거죠. 입력 크기와 똑같은 정도의 크기를 하나 더 쓰는 거예요. 트리맵은 1.3은 아니지만 저장되는 요소의 개수만큼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장된 요소의 개수는 이제 요 반복하는 횟수만큼 되겠죠. V 값의 종류만큼 노드들이 트리로 만들어질 테니까 그만큼의 공간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적게 쓰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공간을 얘 같은 경우에는 더 쓰면서 속도는 어떻게 했어요? 향상시킨 거죠. 이 정도는 뭐 문제 없겠다. 그러면 얘 쓰는 것보다는 얘가 낫는 거죠. 근데 나는 공간이 너무 메모리가 적어서 절대 추가 공간 쓰면 안 돼. 그럼 이거 못 쓰는 거죠. 이쪽 걸 더 개선시켜 쓰든 뭔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간과 이게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공간은 좋고 성능은 나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조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은지는 뭐 답은 없어요. 그거는 적용, 알고리즘 적용하는 그 환경에 맞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거 한번 또 간단한 건데 중복된 요소를 찾는 거예요. 중복된 요소. 배열에 이제 n개가 있는데 중복된 게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전수조사한 거죠. 전수조사. 모든 애들을 다 살펴본 거예요. 첫 번째와 나머지, 두 번째와 또 나머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짜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n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여기도 i 플러스 1이 아니라 i 해가지고 i와 i를 비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모든 비교해야 될 걸 다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정렬하는 거예요. 정렬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인접해 있겠죠. 어디 막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놓을지 모르니까 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여러 군데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는데 정렬하면 이는 다 붙어 있겠죠. 그럼 양 옆에만 서로 비교해 보면 중복된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활용하는 거예요. 집합. 그래서 집합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잘 보세요. 이 집합이라는 것도 언어마다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겠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맵과 마찬가지로 해싱을 이용하는 게 있고 트리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트리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예요. 트리.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해싱을 이용하면은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비용은 O1. 트리를 이용하면은 로그 n이 돼요. 그럼 요 n번 반복되면 트리를 이용하면 n 로그 n이 되는 거고요. 트리를 이용하지 않고 해시를 이용하면은 on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다른 거고 해싱을 쓰면은 처음에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 줘야 돼요. 공간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은 그 뻥튀기 되면서 오히려 성능은 더 별로 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알고리즘을 보면 반복문 내에 물론 얘네들 다 들어가 있지만 이 반복문 내에 이제 조건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반복문 내에 조건문이 들어가는 건 가급적이면 안 넣을 수 있으면 빼는 게 좋아요.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중간에 중단될 수 있으면 그 중단되는 조건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여기다 넣거든요. 그러면 좋은 경우에는 일찍 중단될 수도 있는데 별로 좋은 경우가 없어. 그럼 늘 이 비교는 어때요? 낭비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굳이 함수, 그 반복문 만들 때 중간에 뭔가 일찍 조기 종료하기 위한 조건을 검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오히려 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빼고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개를 한번 잘 비교를 해 보세요. 얘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몽땅 다 집어넣습니다. 몽땅 다 집어넣은 다음에 뭐와 뭘 비교하면 돼요? 배열의 길이와 집합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돼요. 배열의 크기와 집합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중복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중복된 요소가 없는 거죠. 근데 집합의 크기가 그 배열의 크기보다 작아. 그러면 중복된 요소가 있던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포문도 안 써요, 이런 건.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쓰는 자료 구조는 자료 구조를 생성할 때 배열을 몽땅 주거나 뭐 벡터 같은 걸 몽땅 줘서 생성할 때 아예 그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객체를 그 집합 자료 구조를 만든과 동시에 그 다음에 그거의 크기와 배열의 크기 입력으로 뭐 C++에 벡터가 들어왔다. 그럼 벡터를 비긴 엔도에서 집합에다가 생성을 하는 거예요. 집합 자료 구조를. 그럼 바로 집합이 생성되겠죠. 그럼 집합의 크기와 벡터의 크기를 비교해. 그럼 두 개가 같으면 중복이 없는 거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똑같은 경우에 이제 뭘 해결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경우에는 정렬을 하는데 정렬하는 비용은 좋은 정렬 알고리즘들은 n 로그 n이에요. n 로그 n. 그러니까 n 제곱보단 좋은 거예요. 로그 n, n 로그 n, n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n 로그 n을 우리가 뒤에 말씀드렸지만 의사선형이라고 그래요. 선형에 제일 가까운 그런 형태가 되는데 얘는 n 로그 n이고 n이니까 얘의 성능은 얘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알고리즘의 성능은 n 로그 n이에요. 얘는 만약 트리셋을 이용하면 얘의 비용은 어떻게 돼? n 로그 n이에요. 왜? 트리에 데이터를 하나씩 넣는데 드는 비용은 로그 n이에요. 그럼 얘나 결국 비용은 같은 거예요. 트리맵 쓰면. 해시맵 쓰면 얘는 ON인데 해시맵은 여러 가지 또 그 추가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늘 생각해 보면 얘가 더 성능이 좋을 수도 있어요. 큰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해싱을 쓴다고 해서 시간 복잡도가 팍 줄었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제 알고리즘들을 생각하고 언제가 최악인 경우인지 이런 경우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 하나 더 살펴보면 정수고셈 알고리즘입니다. 뭐 이 정수고셈은 다 아는, 정수고셈 할 줄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네, 그 정수고셈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n자리에 두 개의 정수예요. n자리. 이게 저렇게 맨날 또 n자리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리즘 많이 얘기하는데 저렇게 안 하면 분석할 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고, n자리를 두 개를 곱하는 비용은 이제 얘를 하나씩 한 자씩 곱하겠죠. 그리고 곱하면서 또 덧셈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 하나를 요 n자리에 곱하니까 이제 n번 곱셈이 필요한데 자리 올림 때문에 덧셈이 들어갈 수 있어서 연산으로 치면 2n이에요. 2n. 근데 이게 n개가 4, 3, 2, 1 써야 되니까 총 n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최대 2n 제곱보다는 작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값들을 이제 4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최종적인 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비교 분석할 때는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도 돼요. 대략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 요소들이 지금은 빈칸이고 얘는 하나 그냥 내려오고 2개 더하는 거, 3개 더하는 거지만 그냥 다 4개씩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한 자릿수가 더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안 나오지만 여기까지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이 개수가 2n의 n이거든요. 그럼 2n 제곱에 덧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총 합치면 4n 제곱보다는 작을 거다. 저게 틀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략진자고 분석하면 틀리지는 않아요. 정확하진 않는데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다고 해서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할 때 큰 문제가 없어요. 세세하게 얘는 한 번, 얘는 2번, 얘는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봤자 결국 단위는 n제곱에서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비교가 좋은 거는 눈대중으로 대략대략 막 해도 틀리질 염려는 없어요. 그래서 4n제곱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손으로 곱셈할 때 쓰는 알고리즘은 n제곱 알고리즘인 거죠. 그러면 이게 최소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고민하고 싶지 않죠. 내가 곱셈 알고리즘 알고 있는데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 안 하는데 이제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할 줄 아는 게 뭔가 좀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고민 안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알고리즘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런 알고리즘도 있구나. 근데 이 알고리즘은 컴퓨터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게 더 좋으니까 앞으로 우리 이런 식으로 그 곱셈하자 그러면 못하지. 그러니까 컴퓨터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게 편한 거죠. 그렇죠? 근데 컴퓨터로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n자리니까 이 n자리를 2분제 n자리 4개로 바꿔요. 나눠요. 그러니까 큰 거를 작은 문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2분제 n을 또다시 또 2분제로 나눌 수가 있죠. 내려가서. 재기적으로 쭉 내려가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결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얘가 카라슈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얘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되면 AC, AD, BC, BD예요. 그러면은 두 개의 XY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2분제 N 크기의 수를 몇 번 곱셈을 해야 돼요? 4번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요거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었더니 얘를 이렇게 4개의 수로 나눈 다음에 요 4개의 수를 기본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4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번을 하지 않고 요 카라슈바는 걔 4번을 몇 번을 줄였냐면은 3번을 하도록 줄였습니다. AC, BD 계산하고 AD, BC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A 플러스 B, C 플러스 D 덧셈을 한 거죠. 곱셈 대신에. 덧셈을 해서 곱하고 요걸 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4번의 곱셈이 필요했던 걸 3번으로 줄였어요. 4번을 3번. 근데 실제 나중에 보면 4번씩 해서 하는 거는 요 결과적인 비용이나 원래 우리가 썼던 그 초등학생 곱셈 알고리즘이나 비용이 똑같아요. n제곱. 비용이 똑같은데 3번으로 줄이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1.n의 1.7 뭐 하여튼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우리가 공부하고 싶고 그 관심을 갖고 있으면 항상 기본적인 것들도 더 좋은 알고리즘 없을까 고민해 볼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왜 소개했냐면은 이 재기 알고리즘 나중에 분석할 때도 요 줄어드는 게 그러니까 얘가 재기로 알고리즘을 구현하거든요. 쪼개고 그러면 이 쪼갠 게 처음에 4개가 3개로 줄고 내려가면 또 3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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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3개씩으로 바뀌는 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거가 돼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이 정수 곱셈 알고리즘을 살펴보는 거고요. 그냥 알아두세요. 카라슈바라는 알고리즘이 있다. 저거는 실제 우리가 뭐 컴퓨터로 구현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아예 증명을 해놓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렬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은 n 로그 n보다는 더 좋게 만들 수 없다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합병 정렬, 빠른 정렬, 힙 정렬은 그거보다 더 좋게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들, 여러분들 라이브러리에서 쓰는 소팅 알고리즘이 어떤 소팅 알고리즘 쓰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내가 C++ 즐겨 쓴다. 그럼 C++의 소트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 자바는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 파이썬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 아세요? 그런 거에 이제는 좀 컴퓨터 공학도면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들은 특정한 알고리즘 하나만 쓰지 않아요. 혼합해서 써요. 혼합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